이제 중과 재외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 중과 재외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집을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8%, 12%가 적용되지 않고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이죠. 1억 이하의 주택은 시가 표준에, 그럼 정부 고시가라는 이야기예요. 정부 고시가로 1억이 안 된 주택은, 이거는 12%가 아니에요. 1억이 안 된 집은 그냥 1% 적용하면 되겠죠. 1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그럼 이건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야기예요.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 집이 1억이 안 된 집이다. 그래도 그 집은 12%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는 1억이 안 돼도 이건 제외되지 않아요. 이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사업 시행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그럼 이제 그 민간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제 주택 정비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에 소속이 돼가지고 거래되는 집들. 이런 집들은 1억이 안 되더라도 요거는 1, 2, 3이 아니라 12% 세율이 적용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밑에 있어요.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까 증여받을 때 똑같은 거죠. 증여를 받을 때도 지분으로 쪼개서 증여를 받더라도 전체 금액이 얼마가 넘어버립니다. 3억이 넘어버리면 그 경우는 12%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도 내가 이제 시가 표준에 1억이 넘을 것 같으니까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1억이 안 되게끔 지분으로 쪼개서 샀어. 그래도 전체 금액이 1억이 넘어버리면 12%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 단서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까탈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 건설, 법인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거는 또 주택 수에서, 주택 12%에서 또 빠져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에요. 근데 멸실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그런데 취득을 해놓고 3년 안에 멸실을 안 시키면 그거는 다시 12% 추징당해요. 네,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보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았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추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2% 추징하겠다. 그럼 먼저 1, 2, 3% 냈던 거 그거 빼고 나머지 추징하는데, 추징할 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일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봐주시고, 오른쪽 사례 한번 봐보시죠. 이 오른쪽 사례 보시면 이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복잡해?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그러면 건설 사업자니까 건축업자잖아요. 이제 건설업자가 주택을 내가 이제 그 허름한 집을 취득해서 그걸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새로 지으면 좋은데 주상복합을 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를 지어버렸으면, 그러면 특혜를 뭐에 대한 특혜를 받냐면 상가는 그냥 4%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주택이면 12%가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따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나중에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게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저도. 그럼 신축하는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그럼 전체 크기로 해서 전체 중에 주택이 50%가 넘었다. 50%가 넘었을 때는 취득하는 주택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그 말은 주택 전체 연면적 50%,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이었을 때는 그때는 전부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위에 건물이 밑에하고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 부분이 50%가 넘으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50%가 넘게 주택을 신축했으면 그냥 전부 신축한 걸로 가준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을 헐어버리고 50% 넘게 주택을 신축했으면 주택을 신축한 걸로 봐서 중과세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50% 미만이다. 그럼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였을 때 50% 미만이면은 그때는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만 중과 제외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50% 미만일지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주택이잖아요. 그 상가를 신축했으니까 상가 부분은 따로 4%잖아요. 상가는 4%잖아요. 상가는 4%고 나머지 주택은 중과세 안 하니까 1, 2, 3 적용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요거는 겸용으로 주상복합으로 해도 주거용으로 쓰는 거하고 상가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주거가 50%가 넘어가면 전체 통건물을 그냥 주택 신축한 걸로 봐주겠다. 근데 50%가 안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인데 50% 미만이었을 때는 그 전체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안 하겠다. 그럼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내용들. 근데 요거는 건설하는 분들, 주택 신축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주택 중에 농어촌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공사 대금으로 받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놀리고 있는지 아직 분양이 안 돼가지고 대물로 받아가지고 공사대금으로 받았지만 내가 실제로 사람이 지금 살지 않고 지금 공실로 있는 것 이런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임대사업자를 내면 혹시 임대주택은 주택수 중과세 되는 주택수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임대사업자 내면 네. 안 되죠. 그 중과세 안 되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요? 보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이 적용되며 그럼 뭐냐면 제가 임대사 예를 들어서 주택이 지금 3개가 있어.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임대사업자를 냈어. 임대사업자를 내고 내가 진짜 하나를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집이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을 하는 사람 4번째 집이 돼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로 돼 있는 집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또 새로 취득한 집이 주택수가 2개가 넘어가고 3개가 넘어가면 중과세 대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 내면 세금 많이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얘기.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요것만 빼주겠다.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하는 거 그것만 빼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임대사업 하는 건 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과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럼 이제 중과세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집이 몇 개냐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나 말고 다른 가족이 또 집이 있어. 그럼 2개죠. 그럼 내가 집을 하나 또 살려고 하면 이제 3번째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한 게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당하고 이런 경우는 중과세 안 되는 것도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다 끝내고 그럼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갈수록 재밌어지려고 하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세법이 세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세법이 어느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해보시고 이제 할만해. 그럼 또 여러분들 계속 구독을 눌러놓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놓으시고 이제 영상이 계속 올라오면 영상을 계속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구독 눌러놓으시고 또 한 번씩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 영상 촬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끝냈죠? 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